좋아요. 안녕하세요. 인문대생 미대생이 함께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버터 파헤치기 시간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저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엠버서더 3기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현직 엔지니어분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산업자동화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김명로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규리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인버터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계 알못 문과생들과 함께하는 인버터 파헤치기 시간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인버터는 생전 처음 보는데요. 저는 인버터라고 말만 들어봤을 때 굉장히 크고 또 뭔가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작고 귀엽네요. 이 인버터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을 만큼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제품도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버터이고요. 인버터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일을 하느냐, 말 그대로 모터를 컨트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토크 컨트롤이라든가, 그래서 불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컨트롤 해줘서 전기 에너지를 세이빙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보호라든가 전기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서 모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 인버터는 혹시 산업 시장에서만 사용이 되나요? 네, 지금 현재도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인버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실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도 이런 인버터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화재 예방이라든가 전기세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가전제품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영훈님, 규리님께서 집에 가셔서 우리 집에도 혹시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도 인버터가 사용된다니 굉장히 특별하고 신기한데요. 그러면 인버터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이 인버터는 문과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엔지니어님께서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표시되어 있는 ATV라고 하는 이 약어는 인버터라고 하는 제품을 알리는 알티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ATV 약자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3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출시하고 있는 인버터들의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10이라고 하는 제품 이외에도 300, 320, 340, 900 시리즈, 600 시리즈 다양한 인버터들이 있고요. 그 각각의 인버터들은 하는 일,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H라고 하는 알파벳은 히트싱크, 즉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방열판, 그 다음에 쿨링팬이 내장되어 있어서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U30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의 용량, 즉 드라이브가 몇 킬로와트의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터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U30은 3.0 킬로와트의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드라이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N4E라고 하는 것은 삼상 380V, 즉 400V급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지니어님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니까 인버터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버터에 대해 막 알아봤을 때는 인버터의 IO적 특성, 전기적 특성 등 다양한 특성 등이 있었는데요. 이건 문과생인 제게 조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혹시 엔지니어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인버터의 경우에는 디지털 인풋은 총 4개의 접점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웃풋은 총 2개의 접점을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신, 모드버스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리얼 통신 포트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0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삼상 380V, 400V급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적인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날로그 인풋은 한 채널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 또한 한 채널이 제공이 됩니다.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렇다면 ATB 310 인버터만이 가진 다른 제품들과 구별되는 혹시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ATV 310의 장점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외부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온도가,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에서부터 60도까지의 외부 온도라 하더라도 이 인버터의 성능이 저하된다거나 그 기능이 어떤 오작동이 생긴다거나 혹은 보호 등급이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런 외부 환경적인 온도에 좀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서도 온도뿐만이 아니라 IEC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전기협회에서 규정한 규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집 중에 어떤 먼지 오염 등급을 나타내는 3S2라든가 아니면 어떤 화학에 대해서 내부식성 등급에 대해서 3C3라고 하는 등급에 만족되도록 이런 어떤 전기적인 부품이라든가 회로 이런 것들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인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어떤 설정값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파라미터들을 쉽게 카피해서 복사할 수 있는 심플 로더 혹은 멀티 로더라고 하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동일한 인버터들의 파라미터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들이 장점으로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이 아주 많은 친구였군요. 그러면 이제 이 장점 많은 친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ATV 31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풀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만의 대표적인 색깔 녹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고요. 기본적인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매뉴얼이 있고요. 들게 되면 짜잔. 자, 이게 바로 ATV 310 인버터의 모습입니다. 이 인버터에서 보이시는 전면부에는 앞에 보이시는 인버터의 상태, 그다음 파라미터에 설정을 할 수 있는 7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모듈이 부착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해서 현재 인버터의 상태라던가 그다음에 인버터 설정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 조그 다이얼 버튼은 엔터, 파라미터의 설정, 변환, 값의 변경, 메뉴의 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그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 버튼, ESC 버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스탑 리셋, 녹색의 런 버튼. 자, 이 버튼들은 별도의 설정, 배선 없이 매뉴얼로, 수동으로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커버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커버를 열게 되면 이와 같이 버튼들이 나오게 되고요. 전기선들, 배선을 해서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배선도,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의 코드 이름과 파라미터의 넘버가 같이 커버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모터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인버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해야 할 배선을 할 수 있는 단자대, 디지털 인풋 단자와 디지털 아웃풋 단자, 그 다음에 릴레이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단자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인버터의 가장 중요한 커버를 열게 되면 이와 같은 실제로 여기에는 높은 전압의 전기선이 연결되어야 되고요. L1, L2, L3 UVW 단자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버터 이 하단부를 통해서 열기가 상층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쿨링 팬이 이 상부에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 뒤에 이 전체를 히트싱크 방열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품은 1.5kW의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버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이 ATB310 인버터는 이지라인에 속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이지라인은 어떤 특성을 가진 제품들이 모인 라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지라인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플러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너무 경제적이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상당히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속된 말로 이거 너무 싸구려 제품 아니야? 혹은 이렇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금방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점점 판매량이 이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기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슈나이더의 지금까지 어떤 기술들, 경험, 그다음에 노하우들을 다 넣어놓은 제품이고 정말 이 인버터로 모터 컨트롤하는 정말 중요한 기능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경제성 있게 설계가 됐고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된 것이지 이 이지라인이 무조건 저렴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은 안 가지셔도 되는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지라인이라고 해서 기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 뽑아서 만든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만족스러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적인 부분으로 경쟁을 했을 때 항상 이 국내에 있는 제조사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일본에 있는 제조사들에 밀려서 저희 슈나이더도 항상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에 이 ATV310이라고 하는 제품의 출시로 인해서 경쟁력이 오히려 더 상향됐다. 자체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모토 환경에 적합한 인버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셀렉션 테이블을 보면서 저희는 이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토 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인버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하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버터를 선택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딱 5가지 정도만 확실히 알면 인버터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모터의 사양입니다. 모터의 사양 중에도 전기적인 사양, 즉 380V, 400V, 220V, 삼상이냐 단상이냐 여러 가지 전기적인 사양이 있는데 이런 모터의 전기적인 사양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즉 적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이 인버터를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운전 방법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와 인버터가 어떤 환경에서 컨트롤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모터의 용량, 즉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엔진과 같은 거기 때문에 모터의 용량이 몇 킬로와트의 용량인지 그 용량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인버터를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처음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4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ATV310이라고 하는 인버터를 사용해도 무방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모터의 용량만 가지고 지금 보시는 셀렉션 테이블에 보시는 요 제일 좌측에 나와 있는 킬로와트 단위, 이 킬로와트라고 하는 모터의 용량을 보고 내가 사용하는 모터와 동일한 인버터, 즉 이 셀렉션 테이블의 가장 우측에 있는 제품명을 선택하시면 이 인버터 제품명을 가지고 내가 모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엠버서더인 규리님과 영훈님께 반대로 퀴즈 하나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저희 ATV310 인버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명판만 보고 내가 이 모터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어떠한 인버터를 구매하면 과연 컨트롤이 가능할지 혹시 두 엠버서더 분께서는 이 셀렉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네. 어떤 제품을 선정하면 될지 네.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엔지니어분께서 모터 용량만 보면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모터 용량이 네. 0.4kW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서 어떤 인버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0.4W니까 0.37 킬로와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0.37kW에 해당하는 인버터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ATB 310 H037N4 인버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혹시 정답인가요? 네, 잘 하셨고요. 잘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오늘 인버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혹시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길 때 제품에 대한 AS 서비스도 혹시 제공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어떤 제품의 이상 혹은 제품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AS에 대해서는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부터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컨트롤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운전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유능한 몇몇 분의 엔지니어 분들께서 직접 사용자, 고객의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품을 수리 혹은 직접 1:1 교체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A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글로벌 회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 국내에서 제작된 설비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 그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현지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사이트에서도 직접 인버터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제조사 경쟁사들과 가장 큰 장점으로 저희가 AS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된다니 정말 최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ATB 310 인버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사와 또 저희 엠버서더들의 활동까지도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인버터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